두뇌학자 홍영표 박사의 부모 멘토링. 매주 금요일마다 우리 홍 박사님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도 이 코너를 많이 애청하시고요. 이미 교사 단톡방, 어린이집 부모님들 단톡방, 네. 학생부 단톡방에 다 올라가 있는 링크 주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자원의개발연구소 홍영표 박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참 이 링크가 제가 이게 다 방송이 또 녹음이 돼서 네. 유튜브 자료로 만들어져서 유튜브 계속해서 보니까, 네.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네. 보고 계시더라고요. 댓글도 남겨주시고 네. 또 유익하게 잘 듣고 있다라고 네. 많은 분들 문자 주시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또 선물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의 문자 벌써 부모라는 문자가 오고 있네요. 네. 박사님, 지난주 우리는 인내 그리고 참을성 또한 이런 여러 가지 성경적으로 교육했던 인물들도 저희가 바라보게 됐는데요. 오늘은 이 선호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아요. 네네. 선호도. 참 무엇을 이렇게 좋아하게끔, 저도 그래요. 우리 자녀가 좀 이걸 좋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막 억압을 할 수가 없고, 그렇죠. 좀 이렇게 그래 한번 그런 분위기를 나 네. 조성해 줄게, 한번 해봐. 네네. 이런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일단은 생각의 변화가 첫 번째거든요. 생각의 변화. 생각의 변화가 첫 번째인데, 예를 들어서 제가 지난번 이제 요 코로나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가 타격이 많아요. 왜냐하면 강의가 일단 다 없잖아요. 그렇죠. 강의가 다 되는데. 없죠. 예. 물론 이제 덕분에 제가 이제 뭐 책도 많이 읽고 논문도 새로 한 편 쓰고 했는데, 그래도 심리적으로 되게 다운돼 있었어요. 근데 저희 목사님 설교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뱀이 여자의 뒤꿈치는 물을 수 있어도 여자를 죽일 수는 없다. 야. 그렇죠? 거기서 대단한 걸 제가 야, 지금 이거 뭔가 불끈하는데요. 네. 뱀이 여자의 뒤꿈치는 물을 수 있어도 사람을 죽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근데 여자는 뱀의 머리를 밟았다는 거예요. 그건 죽였다는 거예요. 아무리 코로나가 힘들어도 야, 나를 죽일 수는 없는 거구나. 그렇죠. 네, 나는 기도하면 밟아서 죽일 수가 있는 거구나. 우선 생각이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그날 나오면서 어땠겠어요? 야, 이제는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자, 생각이 바뀌는 게 선호도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선호도. 그냥 뭘 좋아할까? 그게 아니라 생각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우리 친구들이 요즘에 보면 자, 사람들이 핸드폰 딱 열어서 보면 표지나 이 안에 보면 다 나오죠. 그 사람의 선호도가 딱 나와요. 맞네. 그래서 요즘에 TV 프로그램에서도 네. 예전에 네. 이렇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소개팅 프로그램 있잖아요. 예. 그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볼 때 이걸 공개하더라고요. 네, 딱 보면 나오죠. 네, 남자의 이렇게 선호도. 선호도예요. 그 어떤 사람은 정말 이렇게 운동을 해서 자기가 몸짱이야. 그 사진을 딱 올려놨어요. 그럼 이 사람 모든 생각이 운동에 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남편이 있어, 거기. 대단한 여자 아니에요? 예. 제정신은 아니겠지만 이런 사람이 있고, 그러다가 이제 아들, 딸 있는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새는 이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손주. 그렇죠. 근데 손주 키워보니까 어때요? 또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어요? 요새는 강아지. 반려견, 반려묘. 네, 강아지 동영상 갖고 다녀요. 자,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자, 선호도가 바뀌고 있다. 바뀌고 있죠. 나의 생각에 그렇죠. 집중 중심이 바뀌고 있는 거네요. 나이에 상관없이 선호도는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나이에 상관없이. 그렇죠. 나의 생각의 흐름이 물론 계속 바뀌어진다. 그렇죠. 그럼 부모는 아이에게 뭘 해주는 거냐? 선호도를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저거구나. 생각을 해서 본인이 선호도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경험을 쌓아주는 게 이게 부모예요. 할렐루야. 예를 들어서 제가 강아지를 안 키워봤으면, 예를 들어서 안 키워본 사람은 강아지가 절대 선호도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그렇죠. 키워본 사람만이, 그렇잖아요. 아무리 강아지를 이뻐해도 이뻐하는 사람과 키워본 사람은 다르다는 거죠. 전혀 다른. 손주가 이뻐요? 안 낳아본 사람은, 손주가 없는 사람은 모르죠. 그래서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아이가 이거 괜찮네 라면 그쪽으로 가져갈 수 있는, 그게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는 선호도까지 만들어주려고.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선호도를 만들어주는. 제가 아이들에게요. 아까 잠깐 보여줬잖아요. 효행 실천 일기라고 해서. 봤어요. 네.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집안일을 돕는 거를 반드시 하고 사진을 찍어서 올려야 돼요. 자, 그러면 집안일을 하다 보면 애가 좋아서 할까요? 싫었는데 할 수 없이 할까요? 사실 좋아서 한다기보다는 아니잖아요. 할 수 없이 해요. 근데 저는
그걸 가지고 그 다음 주에를 나오게 해요. 음. 자, 너 이거를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발표를 시켜요. 그리고 처음에 엄마가 이거 해라라고 했을 때 기분과 끝났을 때 기분이 어땠니라고 물어보면 처음에는 하기 싫었는데 엄마가 시켜서 할 수 없이 사진 찍어서 올려야 되니까 했지만 하고 나니까 되게 행복했어요. 예. 이거를 한 1년쯤 지나면 아이들이 그다음부터는 행복한 마음으로 하는 선호도가 만들어져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아요.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선호도를 스스로 아이들이 만들어가는 방법론인데 너 무조건 해. 해야 돼. 그러면 1년을 해도 안 만들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지난번 선호도 했고 우리가 방송을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가다가 약간 빠졌었어요. 부부의, 네, 5월 달에 부부의 세계. 맞아요. 빠졌다 왔는데 다시 지금 가는 데가 어디냐면 이제 좌뇌 구체적인 선호도 만들기예요. 그 앞전 애가 뭐였냐면 좌뇌 우뇌 포괄적 선호도 만들겠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이렇게 띄엄띄엄 듣는 사람 모르는데 계속 듣는 사람은 갑자기 선호도 하다 갑자기 5월 달에 갔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해서 다시 돌아온 겁니다. 자, 그러면 좌뇌 선호도 만들기 중에서 좌뇌가 그러면 하는 역할을 따져보면 이런 거라고 그랬죠. 어질러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 치워야 된다. 그렇죠. 이게 좌뇌 선호도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 좌뇌 선호도가 그런 게 생기기까지는 뭐뭐뭐뭐가 합쳐지는 게 좌뇌예요. 그래서 그것도 8가지인데 크게 4가지로만 나누면 베르닉의 영역.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바로 귀 위에. 이거는 뭐 매일 들어도 참 네, 기억이 안 나. 그다음에 보로카 영역은 관자놀이 쪽 속에, 그다음에 수리력, 추리력, 이 4가지가 좌뇌를 이루는 큰 뼈대예요. 그럼 이 뼈대 4가지가 만들어지면 어떤 애가 되느냐? 일단 선호도가 어디에? 공부에 만들어져요. 그런데 엄마들이 공부하는 선호도를 만들려고 방에 들어가 책상에 앉아 있어 책 읽어 공부해 학원 가 안 만들어지죠. 본인 스스로 하려고 노력해야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선호도를 먼저 만들어주면 하지 말래도 하죠. 근데 선호도가 안 만들어져 있는 애는 싫어하죠. 자, 강아지는 이렇게 앉아 엎드려 먹지 마 이렇게 훈련을 시키면 한 달이면 돼야 안 돼요? 되죠. 강아지는 하다못해 정신연령으로 따지면 인간의 두뇌로 따지면 3살도 안 된 이 강아지를 한 달 시키면 그거 나오지 마 그러면 다 앉아 있어요. 자, 그럼 사람은 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쉬울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보통 사람들은 개도 하는데 개니까 되는 거예요. 사람은 훨씬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요? 개는 단순하잖아요. 먹이만 주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먹이만 주면 걔는 훈련이 돼요. 근데 사람은 훨씬 더 복잡해져요. 훨씬 더 복잡하고 머리가 좋기 때문에 개보다 훨씬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고 또 됐다고 해도 한 번은 개는 훈련을 만들면 안 바뀌잖아요. 그렇죠. 사람은 끊임없이 바뀌어요. 그래도 인간이에요. 그래서 뇌가 끊임없이 바뀌기 때문에 뇌가 폭발적으로 발달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선 우리가 아이들의 뇌 선호도를 바꿀 때 있어서 제일 먼저 우리 아이가 어떤 애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다 전국에 있는 애들을 검사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입만 사른 애냐 생각은 있는데 말이 약하냐 2가지만 먼저 생각해 보라는 거죠. 현상을. 좀 초등학교 고학년들은 우리 아이가 책을 읽으면 꼭 덤벙거리고 아는 거를 틀려오느냐, 그다음에 글씨가 날아가느냐 안 날아가느냐 이거를 먼저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아이에게 나타난 현상 첫째, 입만 살았다. 그렇죠? 항상 말은 잘하는 것 같은데 핵심이 없다. 그다음에 글씨체가 날아간다. 그다음에 애가 무슨 말하면 잘 안 듣는다. 그죠? 꼭 실수로 1-2개씩 틀린다. 자, 이런 아이들은 베르닉의 영역이 선호도가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자, 그럼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항상 개폐 형식이니까. 자, 그럼 이런 애들은 어떻게 올라가냐는 거예요. 자, 그럼 보세요. 자, 남의 말을 들어 안 들어? 안 들어.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 돼요. 듣게 해야죠. 어떻게? 그러게. 자, 어떻게가 그 힘들죠. 어떻게를 모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는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중에서 만약에 자, 그럼 이 왼손잡이를 오른손으로 바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바뀔까요? 지금 선호도는 얘는 왼손이에요. 야, 뭐 쉬울 것 같네. 지금 바뀐다. 그러면 계속 오른손으로 불편해도 쓰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얘는 자기도 모르게 손이 왼손으로 왼손으로 가요. 자, 그러면 왼손으로 이 아이를 왼손에다 기부스를 해놓으면 되지만 기부스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엄청난 생각인데. 네, 그런데 자, 얘는 왜 왼손잡이냐? 태어날 때 예. 선천적이든 후천적이든 오른쪽보다 오른쪽 뇌가 더 발달을 해서 왼쪽의 감각이 더 뛰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왼손 선호도가 됐어요. 자, 그럼 이 아이를 예를 들어서 양손잡이나
혹은 오른손잡이로 바꿔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때 오른손으로 연필을 써. 보통 이런다. 엄마들이 자, 다른 건 다 왼손으로 하는데 그럼 글씨만 오른손으로 써.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어렵고 고난도가 글씨 쓰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것부터 해나가야 되는데 가장 어려운 것만 하래요. 그렇지. 그러니까 아이가 이상하게 연필 잡고 오른손 쓰는 애들은 글씨가 안 보이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으로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제일 말해서 본질을 바꿔야 돼요. 자, 오른손이 왼손보다 감각이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면 오른손이 왼손보다 힘이 세도록 만들어주는 걸 먼저 해야죠.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했던 방법들인데 자, 페트병 있잖아요. 페트병. 그렇죠. 페트병 2개에다 1.5리터에다가 물을 담아요. 2개를. 뚜껑을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오른손으로 아침마다 10개씩 들게 해요. 아, 그게 이제 그거구나. 네, 그러면서 물을 점점 늘려요. 페트병에다 물을 처음에 바닥에 깔고 조금씩 늘려요. 그리고 어느 날 왼손으로 들어보게 해요. 오른손 10개 들었는데 왼손 12개 들었어. 그럼 아직도 좀 더 이제 훈련을 시켜요. 어느 날 오른손으로 15개 들었는데 왼손으로 12개를 들었어. 자, 이제 힘이 오른손 세졌죠. 예. 이때부터 선호도를 바꾸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 이제 오른손으로 연필 잡아볼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색연필 잡고 금 긋는 것부터. 오른손으로 밥 먹는 것부터. 수저 드는 것만. 자, 이렇게 하나하나 기능적인 걸 걷어 가르치면 이제 오른손잡이도 되고 양손잡이도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면 아니 뭐 연필만 잘 제대로 쓰는 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가림하니까 연필만 오른손 써.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걸 가르치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야, 그랬었네요. 그랬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상력과 언어에서 언어가 약한 애들은 너 생각하고 문제 풀어? 생각이 안 되는데 가장 힘든 게 그거예요. 생각하는 게는 가장 힘든데 생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냐고요. 그럼 먼저 우리가 베르닉의 영역이라는 곳에 에너지를 넣어줘야죠. 시냅스를 많이 만들어줘야죠. 그러면 베르닉의 영역에 시냅스가 만들어지는 방법은 뭐냐라고 했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첫 번째, 들을 때. 그러면 애가 책을 읽어야 돼요? 아니면 엄마가 읽어줘야 돼요? 엄마가 읽어줘야 되겠네. 충분히 읽어줘야죠. 그래야 올라가는구나. 듣죠. 글씨. 자, 일기 써 그러는데 한 바닥을 다 쓰래요. 힘들까요? 쉬울까요? 힘들죠. 그러니까 한 줄만 써. 쉬울까요? 힘들까요? 쉽죠. 그 대신 똑바로 써. 한 바닥을 다 쓰되 엉망으로 쓰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 줄을 바르게 쓰는 게 낫다. 계속 한 줄 바르게 쓰다 보면 두 줄도 바르게 쓰죠. 오늘 좌뇌 선호도 그 부분을 말 그대로 좀 더 발전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베르닉의 영역 네. 하셨습니다. 영역들이 많이 있어요. 네, 많아요. 제가 구체적인 이야기. 근데 오늘 참 이렇게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으니까 네.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오늘 오른손잡이, 왼손잡이를 오른손잡이로 어떻게 바꿀까 했을 때 이해가 되고요. 네. 우리가 예전부터 고집해왔던 그 방식이 참 이거 좀 아니었다라는 그렇죠. 것도 알게 되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이렇게 훌쩍 가서 벌써. 오늘 좀 마무리 한번 해주시면 네네네.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할 거니까 집에서 우리 아이가 어떤 현상인지 귀담아 듣고 메모하셨다가 3개월만 실천하면 정말 좋은 것만의 선호도는 3개월이면 만들어진다. 그래서 왼손을 오른손으로 바꾸는데도 3개월. 자, 베르닉의 영역 3개월 동안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좋습니다. 선호도 만들기. 오늘 그 선호도, 그 순간의 선호도, 오늘 나의 생각의 흐름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우리 자녀가 좋아하는 그 생각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을까요? 네. 저는 특별히 네.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 사모하는 그 선호도가 많이 만들어지면 좋겠네요. 좋은 아침입니다. 지금까지 부모 멘토링 두뇌과학자 홍양표 박사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 부모 멘토링 샵 1069번으로 유튜브 다시 듣기 링크 주소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모라고 문자 주시면 되겠고요. 추첨을 통해서 선물, 엄마가 행복해지는 뇌습관 책 선물도 드리고 또 무료 뇌파 선호도 검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추첨을 하겠습니다. 한 4명, 5명 정도 추첨할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사연과 함께 주시면 또 여러분에게 별도로 안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유해 주십시오.